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7급 시험이었는데요. 7급 시험 전체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좀 제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비문학도 좀 쉬웠고요. 비문학 2개 정도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게 요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중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합격권의 점수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거죠. 네, 잠그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그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어미로 나왔어요. 그럴 때 어간이 으로 끝나고 뒤에 아나어로 시작하는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으가 탈락하죠. 그러면 으 탈락은 뭐에 속하는 것이다? 규칙 활용이다. 의가 탈락하는 건 규칙 활용이다 이랬죠. 그래서 얘가 잠가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는 조용히 음악이 흘렀다. 흐르다에다가 플러스 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서너 마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르불규칙이죠. 앞에 거 리을 뒤에 거 리을 들어가니까 흘렀다. 그쵸? 르불규칙 있습니다. 르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도 불규칙 활용이 되고요. 나 말해요. 하늘이 맑고 파래 이랬습니다. 파랏, 파랗다, 파랗고 파랏에다가 아.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아나어로 시작하는 게 붙으면 얘 떨어지고 얘가 이가 되어서 여러분 얘가 뭐가 돼요? 파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히읗 불규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다음 얘가 보겠습니다. 이르다, 이르다, 이르고, 이르, 서야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여기요. 어서야가 다 안 들어가도 뭐 얘가 어떻게 되던 그들은 자정에 이르다, 이르고, 이르러잖아요. 러. 그쵸? 어가 러로 가고 러서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도 러 불규칙이 되는 거겠죠. 러 불규칙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규칙 불규칙은 상당히 많이 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이어와 동음이어가 나왔는데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이거는 생명이 끊어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성질이 많이 죽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운이 좀 약간 낮아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라지다. 그죠? 성질이 막 거칠던 성질이 좀 사라지다고 얘는 생명이 사라지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다이어. 중심의 단어를 가지고 주변으로 파생하는 다이어가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 있는 거 눈. 그는 의심하는 눈으로 사람 눈, 진짜 눈. 눈초리 이런 것들이고 눈이 튼다라는 건 싹이 튼다죠.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보는 눈하고 그죠? 눈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눈의 어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건데 얘는 싹이잖아요. 싹.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동음이에요. 그다음에 글씨를 또박또박 쓰다 진짜 이렇게 쓰는 거 그렇죠? 모양을 만드는 거 그다음 존댓말을 쓴다는 거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 입으로 사용하는 거 얘는 쓰는 거 동음이에요. 그렇죠? 4번 갑니다. 폭풍우가 치다.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가지를 치다. 얘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 얘기한다면 가지를 많이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다라는 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자르는 거. 그렇죠?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 나오게 하다.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그랬죠? 밖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밖으로 많이 여기 가지를 치다다. 가지를 치다니까 자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돋아 나오게끔 이렇게 막 무성하게끔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저 가지치기 해가지고 무성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음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도 폭풍에 몰려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가지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3번 갑니다. 여기 봤더니 다음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적절한 것은 그랬더니 여기요. 잘못은 지적하지 말래요. 해결책 제시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거래요.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에서 여러분 1번이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까 좀 속상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죠? 동감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요. 불안한 마음 들어. 안정감을 가져봐.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쉬면서 생각. 해결책을 냈잖아요. 해결책이 아니라 아 네가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쪽 아니고 그다음에 3번 계속 공부하는 지치는 것 같아. 몸이 지치면 공부하기가 더 힘들지. 고민하지 말고 좋은 방법 찾아봐. 야 네가 찾아.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조언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요. 조언을 해주잖아. 해결책 잘 찾아봐. 이런 거 말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 여기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지적하는 거죠. 오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제일 따뜻하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는 1번 쪽이 됐습니다. 4번 갑니다. 글의 순서 문제였는데 순서 문제도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가요? 나하고 라. 나하고 라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나하고 라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이 면대면이다. 그 다음 면대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나부터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전반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이게 면대면이야.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면제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나고요. 그 다음에 라가 되고요. 라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네 둘 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라는 면대면 소통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에 따른다. 요게 먼저 나오고 이처럼 제약에 따른다. 앞에 것을 다시 받는 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가가 나오는 게 맞고요. 이처럼 얘는 제약에 따라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 그 전화가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그렇죠?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5번 갑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게 한자 성어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한자 성어가 나오지 않고 한자가 나왔어요. 근데 한자도 완전히 풀어서 줬죠. 그러니까 몇몇 개의 한자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죠? 몇몇 개 그냥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많이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볼까요? 땅이 두텁다라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땅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당연히 땅이 들어가니까 땅지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죠? 이거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두텁다, 두터우니 그러면 두텁다의 의미가 들어가는 한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얘요. 두털 후자 얘예요. 그리고 땅도 들어가야 되니까 얘죠. 이것만 제대로 찾을 수 있었으면 후덕하다 막 이런 데도 얘가 나오거든요. 요것만 찾을 수 있었으면 거의 거의 끝나는 그런 식이죠, 지금. 이거고 두 번째. 나뭇잎이 푸르다. 그러면 나뭇잎이 나는데 얘도 나무, 얘도 나무, 얘도 나무, 얘도 나무니까 다 나무야. 근데 나뭇잎이어야죠. 이건 풀이고. 그러니까 얘 들어가든가, 얘 들어가든가, 얘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요.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얘는 안 되고 이건 풀이니까. 그쵸? 그리고 얘가 그냥 답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 가을이 서늘해요. 서늘할 양자 이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을추에 서늘한 양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얘 보세요. 나뭇잎 앞에 나무와 풀이니까. 그쵸? 다 나무 쪽이니까 얘는 다 되는 쪽이고. 저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 서늘하다. 이게 서늘할 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늘할 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이거 왜 향이야? 이거 량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여기 앞에 게 이거 틀린 것이고, 그쵸? 얘도 이걸로 가시면 안 되고 해서 여러분 답은 몇 번? 답은 2번. 그쵸?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각각의 한자 정도 아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쪽이었습니다. 답 2번이요. 6번. 얘는 만응입니다. 아니 견해요입니다. 견해요가 지금 나와 있는데 견해요 혹은 만응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연시조 쪽에 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 갈게요. 슬프던 즐겁던 자신의 할 일만 다 할 거다. 그것을 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다.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니까 강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돼요. 두 번째, 내일이 망령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내일이 망령된 줄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님 위한 것이다.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내가 잘못된 거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 알아. 그런데 이 마음 이렇게 어리석은 거 다 누굴 위해서? 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욕먹을 거 알고 있지만 내 님을 위해서 내 욕먹을 각오하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님이 세열해 주셔서 내가 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하더라도 욕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님이 헤아려 주셔서 나 좀 알아주세요. 님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나도 이 행동하면 욕먹을 거 알아. 하지만 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아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니에요. 이거 해석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님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런 쪽이 아니란 말이죠. 저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남을 뉘우친다, 자신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다 이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님을 위한 거니까 나지 말아줘 라는 식으로 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말입니다. 답은 2번 됩니다. 추성 진호류 밖에 울면서 흐르는 저 시냇물아. 여기 밖에서 울면서 흐르는 저 시냇물이요.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너 무엇 때문에 밤낮으로 흐르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너도 그칠 줄 모르는 거구나. 님을 향한 내 뜻을 너도 똑같이 쫓아서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냇물과 나와 내 마음과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감정이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입의 그 시내가 주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님을 향한 내 마음도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에 비유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서 변함없는 심정을 느낄 수 있다. 네, 변함없는 심정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연군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유배지 가서 쓴 거기 때문에 연군이라고 배경을 좀 알면 되지만 우리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뭐 무조건 연군이나 이런 거 모르죠. 그냥 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연군의 심정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대충 변함없는 심정을 말하고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는 아예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내 잘못을 나를 뉘우치고 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뉘우치지 않고 저 어쩔 수 없었어요. 님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에 반대되는 거,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거는 2번이기 때문에 3번은 겉으로 보이진 않아도 연군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윤선도의 견해요 같은 경우에서는 유배지 가서 쓴 거기 때문에 연군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측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에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된 것으로, 그쵸? 이거는 산은 길고 물은 멀고 그냥 얘 표현이에요. 산은 길고 높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하고 내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아.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간다. 외기러기 나로 표현되는 외기러기가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질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네, 부모님 그리워하는 거죠. 유배지 가서 부모님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될 수 있습니다. 답은요 2번 되는 거였습니다. 기억에서 니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응하고 관련된 거네요. 내 말의 요점은 노력하자. 이거 아니죠. 내 말의 노점은 노력하자는 것이다. 요점은 것이다. 이런 속으로 나와야죠. 이게 호응 구조죠.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것은 요점은 것이다. 요점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뭐뭐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했다. 뭐뭐가 되다가 나와야죠. 그쵸? 뭐뭐가 되다. 보호가 꼭 중요하죠. 그래서 적임자가 되기로 했다. 그쵸? 나는 되기로 했어. 뭐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 나는 뭐 의사가 되기로 했어. 나는 뭐 과학자가 되기로 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다라고 하는 거 앞에 보호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보어가 누락됐다, 빠져있다, 맞고요. 아까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다, 맞아요. 이해가겠습니다. 4번부터 먼저 갈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경계하기도 한다. 동물은 경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뒤는 의지하기도 한다밖에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니까 같은 주어 쓰는 걸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동물은 의지하기도 한다. 동물은 여기 또 가야 되겠다.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 다음 여기는 동물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지 동물은 사람을 갖다 둘 다 뺄 수 있죠. 근데 의지하다는 내가 누구누구, 그쵸? 여기요, 요거죠. 에게 의지하다가 맞아요. 저 누구누구를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에게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게가 누구누구에게 필수적 부사어에게 의지하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게가 똑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되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에 여기 갈게요. 요거 이제 세 번째 거 봤을 때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섭대요. 그래서 동행했대요. 뭔가 들어가야죠. 그쵸? 나는 혼자 여행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서 동행하였다.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동행하다는 누구누구와 라고 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가 필요하다고. 필수적 부사 누구누구와 동행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번, 4번 둘 다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둘 다 필수적 부사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쓴 게 좋아, 괜찮은데 여기는 목적어라고 썼으니까 아니라고요. 누구누구를 동행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동행하다가 더 적절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8번 갈게요. 이 부분 8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작품에서 한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실전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한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좀 많이 제가 그래서 전체 줄거리도 설명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좀 약간 어수룩하고 남들보다 약간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만큼은 굉장히 따뜻하고 자기 일에 그냥 책임감 가지고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렇지만 뭐 실수도 저질러서 뭐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쫓겨나기도 하고 참에 그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돈 줬는데 근데 그거 다 날리고, 근데 그거에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딴 데서 포도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좀 따뜻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는 이 화자가 황만근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쳐다보는, 그죠?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그 지혜로 누구한테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알고 있는 게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자랑하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자만심을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교훈을 남길 만한 유식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만하지 않았다. 자만심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갖다가 막 가르치려고 막 그러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의 공연에 뿅을 사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요. 농사라는 거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 몸만 상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했대잖아요. 농사꾼이라고 생각해서 늘 부지런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만 낳는 잠사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렸다고요. 그렇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땅의 자손으로 생각하면서 농사 지었다니까 2번이 맞아요. 3번. 황만근은 공을 남에게 돌려 주위 사람들 부담스럽게 한다. 여기요. 언제나 함께하고 공에는 자신, 공을 돌리는데 남을 내세워서 뒷사람을 놀라겠다.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줬어요 하면서 공을 남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놀라게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건데 내가 그렇게 크게 내가 작용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큰일 한 거 아닌데 라고 놀라게끔 만든다는 거지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어머 황만근이 나한테 그렇게 모든 공을 돌려줬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거겠죠. 4번 가겠습니다.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간 것이다. 과도한 음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술과 함께 그냥 좋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좀 긍정적인 표현을 쓴 거지 여기서는 과도한 음주 이런 얘기로 의미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힘의 근원 낙천의 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약에 바치는 헌주였다. 신한테 바치는 마음의 한 술이었다. 마음의 술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헌사하는 술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술을 갖다가 부정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나빠진 이런 걸로 가진 않습니다. 답은요. 2번. 9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문자와 달리 여기 나왔어요.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다양한 인코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서 다양한 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조합형과 뭐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글의 코딩 방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코딩할 때에는 완성형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한글의 코딩 방식에 대한 완성형을 얘기하고 있지 영문자에 대한 코딩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다양한 코딩 방식이 있고 그 다양한 거에 이게 있다라고 했지 영문자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영문자에서는 조합형 완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는 완성형 방식 같은 거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서는 한글 코딩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영문자는 인코딩할 생각, 인코딩할 때 완성형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맞아요. 그쵸? 한글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모든 자음과 모음의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일련 코드가 있어요. 또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에 반해 완성형이 이미 만들어진 간, 갈 이 자체의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모에도 코드가 할당되어 있죠.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에도 코드가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요거 한글로 컴퓨터로 한글을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의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있잖아요. 여기 자모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고 이거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다음에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초기 완성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것은 쓸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쓸 수 있으려면 확장 완성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초기 완성형이 조합형 방식이잖아요. 근데 초기 완성형 조합식 방식에서는 이걸 쓸 수 없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에서는 얘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글자를 쓰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아니죠. 조합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확장 완성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걸 쓰면 안 되지. 조합형이라는 건 초창기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창기. 저 조합이라고 하는 건 조합형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하니까 초기 조합형. 그쵸? 여기요. 조합형으로는 초기 완성형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조합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확장 완성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되지 않아요. 1번은 조합형 방식으로 쓸 수 없어요. 확장형으로 써야 된다. 됐고 다음 여기요. 유니코드 2.0, 2.0을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군. 네,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또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하여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기. 그쵸? 조합형 여기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돼요. 답은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 조합형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장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이요. 이게 그나마 좀 이 10번이라고 하는 지문이 우리가 비문학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좀 내용이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가 동의어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프리덤이라는 건 강제로 보수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류의 구속인 강제 부재도 이해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말이 어려운 거야. 앞이. 말이 어려운 거야. 근데 리버티 보세요.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강제라고 하는 구속인 강제라고 하는 것은 강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걸로 다 나타난다. 강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리버티라고 하는 거에서 특정한 종류의 강제를 부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그다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없어야지 리버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얘네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요것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부터 먼저 볼게요. 3번 볼게요.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리버티에 대한 제한이죠. 그죠? 제한.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강제죠. 리버티에서 강제의 부재 이랬을 때 근데 여기 강제라는 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보다 이거를 통해 만들어져요. 리버티를 제한하는 건 예로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잖아요. 직접적인 물리적 힘으로 리버티를 제한할 수도 있고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리버티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리버티는 부재라고 그랬으니까 리버티는 강제가 없어야지 리버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제가 없어야지, 강제하는 게 없어야지 리버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강제하는 게 있다라는 리버티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강제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요. 진짜로 물리적인 힘으로, 또 하나는 협박하는 걸로. 근데 뭐뭐보다 이런 거 못 들어간다고요. 3번이라고요. 다시요. 리버티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겠다 협박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 두 개를 다 말했지 뭐보다 뭐가 더 이루어지는 건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3번 안 돼요. 다음 여기 보세요. A국 시민들은 거주지 이건에 허가가 필요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실제는 안 된대요. 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스스로 제한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로부터의 뭐는 없어요. 국가로부터의 제지 아니면 국가로부터의 제한 이런 건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법률, 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가지 못해요? 돈이 없거나 직업을 못 찾았거나 이런 거지. 그죠? 그런 것이지 그게 법률과 제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A국 사람들은 국가에서의 보장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국가로부터 여기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예, 어떤 저지나 위협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맞아.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프리덤을 보장받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받지 않는다. A국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지. 법률, 제도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어. 이런 거는 말한 적이 없다고요. 법률,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A국은 국가로부터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를 통해 얘네들은 없어요. 됐고 그 다음 가장 적절한 거 여기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말할 때 이들의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를 무조건 극대화하자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지상주의자들은 제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그러면 극대화한다는 소리겠죠. 최대한 확보할 때 그럴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무조건 제약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적인 거. 그렇죠? 강제를 극소화하는 거. 강제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 뭔가 최소를 얘기하는 거지 뭐를 극대화하자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고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제약을 최소화할 때, 그렇죠? 제약을 최소화할 때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는 국가가 뭔가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제한하는 거죠.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허가해 준다라는 거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의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든 거잖아요. 어떤 개인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정부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내가 태극기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태극기를 내가 불태우고 싶어. 근데 그거를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돼. 태극기를 너네가 불태운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허가해줄 때만 해 라고 하는 것은 딱 말해가지고 뭐예요? 국가가 제한하는 거죠. 태우지 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빼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맞잖아요. 허가해 주는 거는 자유 제한이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허가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좀 약간 잘 따져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답 4번 이렇게 갑니다. 11번 갈게요. 11번이요. 여기는 좀 쉬웠어요. 상등인. 가장 위에 있는 어떤 등급으로 나뉘었을 때 상등인은 법을 사랑하고 중등인은 법을 두려워하고 하등인은 법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 내려가가지고요. 얘가 말하는 거는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 근데 바로 앞에 볼게요.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세 등급으로 나눈 것은 왜요? 후천적인 학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을 후천적으로 습득했느냐와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다. 어떤 계층에 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본다면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거, 좋은 풍속 갖고 가려면 좋은 풍속 갖고 간다라는 건 범죄 건수가 여러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라고 그랬었죠. 그쵸? 교화, 많이 가리키는 곳. 많이 가리키는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리키고 교화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만들면 범죄 건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좋은 풍속을 자리 잡게 될 거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말하면은 교화시키자 이런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죠. 그쵸? 교화를 중시하는 거죠. 구체적 이런 거 안 나왔고요. 상황에 맞게 경우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교화만 잘 되면 범죄 건수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좋은 풍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범죄 건수가 줄어든 좋은 풍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화하자. 3번 12번 갑니다. 여승입니다. 그러면 12번의 이 여승은요. 정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금방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용 나온 걸로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토속적 시어요. 이런 거 향토성 가지고 있는 거 가지치 냄새가 난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가지치 아니면 옥수수 샀다. 옥수수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좀 약간 시골에서 뭔가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산절이라든가 그쵸? 산에 있는 절, 산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토속적이죠. 여러분 시골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시골의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특히 가지치 하나 찾을 수 있었으면 돼요. 가지치가 제일 그렇죠. 몸에서 가지치 냄새가 난다는 건 몸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런 쪽, 그러니까 채소 막 이런 거,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 풀 냄새가 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토속적 시어다 됐고요.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딸아이의 죽음 여기죠.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아이가 비슷한 언어를 쓴 거예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덤으로 갔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건에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 아니죠. 이게 맨 마지막이죠. 여승이 된 게 맨 마지막이고 얘부터잖아요.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여인에서 옥수수를 샀어요. 그 여인은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처럼 차게 울고 있었어요. 어느 금전판이라는 건 금광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아이하고 함께 옥수수 팔고 있었죠. 그죠?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돌무덤으로 갔겠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아이랑 같이 있다가 아이가 죽어가지고 돌무덤으로 갔죠. 그래서 너무 슬퍼. 상꽁도 설계 울은 그런 슬픈 날에 그 여인이 산절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를 갖다가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랐죠. 그럼 뭐가 됐어요? 비구니가 됐죠. 비군이 되고 그리고 여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으로 따지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을 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첫 번째 오고 얘가 두 번째 시간 순서,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죠. 4,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여기 나왔어요. 딸 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처럼 차게 울었다 이렇게 나왔죠. 차게 울었다, 차갑다라는 거는 촉각. 그 다음에 울었다라는 건 여러분 청각이죠.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때리며 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 앞으로 오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까지 표현해 드립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우리가 구해조문학 막 이런 데서 몇 번씩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요. 그죠? 그리고 특히 뭐 사건에 일어난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막 그때 그렇게 강조했을 거예요. 똑같이 나왔네요. 3번입니다. 13번 가겠습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랑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는 물리적 거리로 뭐 50 혹은 반경 한 10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한대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감으로 50km라든가 아니면 100km라든가 이 정도로 한대요. 근데 그것만으로 국한된 건 아니래죠. 그죠? 여기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유지될 수 있는 거리. 그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유통도 우리가 노컬푸드의 한 요인으로, 한 원인으로 가겠네요. 저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도 노컬푸드라고, 여기까지가, 여기 50km! 그럼 51km부터 노컬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 100km 이상은 노컬푸드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통이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유통되고 막 이런 것들이 유통이 정말 금방 여기서 재배한 게 저기까지 가는데 저만큼 150km 떨어져 있는데도 금방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 교통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교통망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 150km 넘어간 것도 뭐 될 수 있어요? 노컬푸드가 될 수 있죠. 노컬푸드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측면도, 경제라고 하는 부분의 측면도 노컬푸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생산, 유통, 소비 이거 경제랑 관련된 거잖아요. 됐고요. 다음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시도는 노컬푸드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전통적인 농업은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대 자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역 농가가 거대 자본에 의존해가지고 이런 것을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은 노컬푸드의 일환이다? 아니라고요. 여기에 위협받고 있다 보니까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컬푸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거대 자본에 의존하는 거 아니라고요. 거대 자본에 의존하는 건 노컬푸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 농가가 하는 것은 노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안정성에 주목하는 노컬푸드의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농약을 과다 사용했대요. 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먹거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노컬푸드다. 이랬네요. 농약 너무 많이 써서 건강에 해롭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콜푸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농약 많이 치지 않는 환경보호 운동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돼요.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여기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대죠. 하나의 전략으로 로컬푸드가 활용될 수 있다. 네.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낼 수 있어요.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천? 이런 지역에서 제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거기에 뭐죠? 그 약용으로 쓰는 막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유명하게 하는 거죠. 유명하게 약용으로 쓸 수 있는 뭐 도라지라든가 아니면 도라지를 통해 가지고 만든 어떤 환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 그러면 그거는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상품으로 낼 거야. 좋은 상품으로 낼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노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다. 네,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노컬푸드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거야. 물론 어느 반경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아라고 하는 것도 갈 수 있으니까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대 자본 이건 노콜푸드랑 관련 없는 겁니다. 14번 갈게요. 규중치루 쟁농기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마무리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오래 했었죠. 수업했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여기 내용 볼게요. 그대는 다투지 마. 인화낭자래요. 인화낭자. 인화낭자는 뭐예요? 인화.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그쵸? 다림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낭자를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름치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름치마는 맨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느질도 하고 뭐도 했는데 불구하고서 와가지고 그 바늘한 부분들 있죠. 그거를 완전히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름치마를 입었는데 주름치마 우리 세탁하고 난 다음에 주름치마가 다시 주름이 싹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맞죠? 주름치마는 그대로 주름이 계속 있죠. 그게 인화낭자의 행동이에요. 인화낭자의 역할이라고요. 바느질이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완전히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느질이 막 이렇게 꼬깃꼬깃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죠? 반듯하게 똑바르게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인화낭자의 역할이죠. 하여튼 여기서 그네들은 다투지 마. 나도 잠깐 내 공을 말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게 보세요. 침제, 바느질 하는 쪽에서 용속한제,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거. 뭐 용속한제 이런 거 몰라도 바느질 할 때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 손바닥 한 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없어진다. 뭔지 아시겠죠? 바느질 막 들락날락 했는데 내가 확 눌러가지고 쫙 하면 거기가 반듯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요. 이거는 감춰서 세요. 바늘이죠. 바늘의 공이 날로 하여 쾅치나게 하잖아. 내가 바늘 너의 어떤 공을 그러니까 너의 어떤 솜씨를 더 내가 빛나게 해주잖아. 이런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각각 역할과 해석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였어요. 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15번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6대1로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압이라는 거는 눌러버렸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좀 더 세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3위 입상했고 동메달 땄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동메달 땄죠. 근데 당초 열세가 예상된다는 거 둘 다 그러니까 뭐요? 북보다는 우리가 아이스하키가 못하는 거였네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필승의 정신력을 똥똥 쳐. 선수들이 정신력은 굉장히 강했어.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수비 치중의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수비 치중하고 기습 공격하는 거. 를 작전으로 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볼게요. 제압,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제압한다는 거 우리가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거고 그냥 이거는 승리냐 패배냐이기 때문에 나가 좀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 입상했다 동말에다 획득했다는 말을 통해서 아쉬운 건 게 아니요. 아쉽다는 게 어디서 3위에 입상했다.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기는 아쉽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3위밖에 못했다. 이래야지 아쉽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3위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쉽죠.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예상을 뒤엎고 하는 걸 봐서 우리가 북한팀보다 실력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되었음을 표현했다. 맞네요. 다음. 7승의 정신을 똘똘 뭉쳐라 그랬어요.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다. 네, 정신력으로 똘똘 뭉쳤다고 했으니까 의욕 강조한 거죠. 이쪽은 전략에 대한 얘기하니까 의욕하고 관련된 건 가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요. 네, 4번.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이요. 추론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얘기하세요. 나왔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뜻하는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닐 것 같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보니까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지 확실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를 위한 소비야. 가격 대비 성능 비율.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서 샀어. 이거는 이타적 소비주의 소비는 아니라는 거죠. 남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도 배려한 소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능이 좋아서 산 거기 때문에 이타적 소비는 아니죠. 이타적 소비라는 건 뭐예요?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다음. 동물 보호를 위해 가죽 제품보다 면 제품을 사는 것은 이타적 소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생태계를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네, 가죽 사면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하려고 하는 거 이타적인 거 맞죠? 다음. 여기요. 소비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않은 쇼핑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거예요.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 시대에도 그냥 소비하는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는 소비와 비교했는데도 적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 같대. 네,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아. 옛날에는 과시적 소비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남들을 고려한 쇼핑을 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쇼핑 중독에서 와선을 번원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쇼핑에 줄진 않을 것 같다. 네,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죠?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해야지 여기서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걸 더 고려한다. 이게 아니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답은 4번. 네, 17번 가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은 이라고 했어요. 청중들을 상대로 여러 계층이라고 했죠.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여러분, 여러 층들이 있다고요. 여러 층들이 여러 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꾸준히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층을 갖고 있다 이 뜻이죠. 그 층이 뭐예요? 적층적. 얘 뜻이 뭔데? 한 개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거. 그죠? 이걸 적층적이라고 하죠. 골계적이라는 것은 익살, 그러니까 좀 약간 웃긴 이야기에 교훈하는 거. 여기 웃긴 이야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연행적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거. 그 연기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우화적. 여기서는 우화라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기타 사물 이런 것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특히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얘기하는데 우화적. 그런 동물 얘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적층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토끼전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토끼가 이제 간 못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내가 간 찾아올게 하고 왔죠. 그리고 토끼 도망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 어떻게 되냐요. 자라는 자기가 토끼한테 속은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임금님 면목이 없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죽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용궁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을 것 같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사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울고 있었어. 그랬더니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자라한테 산삼 줘요. 그래서 가가지고 용왕을 구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이거는 뭐 적층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어떤 계층들이 생각할 때 이 계층에서 이런 결론, 이 계층에서 이런 결론, 시대별로 혹은 계층별로 여러 사람들이 결과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양반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토끼전을 볼 때 자기들이 그렇게 뭐 죽거나 아니면 임금님을 피해서 이런 게 싫은 거야. 임금님 피해서 숨어 살고 이런 거 말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싶었는데 토끼에 의해서 내가 좀 당했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충성심을 누군가가 알아줘가지고 산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 갖고 갔더니 요한께서 알아주시고 너는 정말 충신이야. 이런 마음을 갖다 거기서 그 계층의 마음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층들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적층적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여기도 층위, 층. 답 4번. 어휘지만 추측해서 알아내야 되지만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뭔지 보시면 돼요. 많은 계층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약간 이야기를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문학처럼 딱 하나의 이야기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적층문학이라고 합니다. 1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나는요.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절부절이라는 단어, 안절부절하다라는 단어 없어요. 안절부절 못하다밖에 없어요. 다음에 우연하지 않게 줄여서 우연찮게. 맞죠? 우연찮게 이게 되는 거고요. 변변하다가 있어요. 제대로 갖춰 충분하다. 단시 근데 얘는 충분함 게 없었던 그는 취업하길 바랬다 이거잖아요. 어디든. 맞죠? 그러니까 변변하다, 변변한 있고요.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치 못하다. 칠칠하지 못하다가 있는 거죠. 야무지지 못하다. 야무지지 못해서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는 거 맞아요. 답 4번. 19번 가겠습니다. 여기요. 문법적 성격이 다른 거 봤더니 여기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다의 니은이죠. 만나다의 니은이죠. 흐르다에다 니은이죠. 는이죠. 얘는 횃불을 축혀 드네다 니은이죠. 딱 보면 아셔야 되는데 얘 뭐예요? 관형절이죠. 근데 모두가 다 관형절이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개예요. 관형절에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동격 관형절이고 또 하나는 관계 관형절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바로 뒤에 거 이 뒤에 거, 바로 뒤에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밑줄 친 저기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볼까요?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사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점에서 책을 사다. 서점에서로 조사를 다른 걸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부사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사자. 서점에서가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에 요 뒤에는 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다른 문장 성분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 성분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관계관형절이죠. 그죠? 여기 안에 뭔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하는 거.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이마에 흐르는 이죠. 그럼 여기 얘를 집어넣으세요. 얘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마에 흐르다. 뭐가? 땀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땀이 이마에 흐르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서점에서 책을 사다. 이거고 땀이 이마에 흐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 목적어인데 여기는 지금 요게 들어가줘야 되죠.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그죠? 들어가줘야지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다고요. 얘가 볼까요? 횃불을 축혀든. 그러면은 여기요. 사람들이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고. 여러분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 요거는 여기 이 샅샅이 뒤졌다. 얘랑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맨 뒤에 있는 서술어가 이 문장 전체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먼저 배정해야 돼. 이 주어를 얘한테 먼저 배정했어. 그러면 얘는 빠지고 얘는요. 여기에 주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배정되는 거 쓴 거니까 얘 없다고 얘는 요거에 쓴 거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랑 관련된 주어가 또 필요해. 근데 동일하네. 동일한 주어가 필요하네.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다.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문장성이 빠져 있죠. 근데 얘가 볼게요. 제가 그분을 만나다. 여러분 기억을 넣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만나다. 제가
기억이 그분을 만나다. 여러분 이 기억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다. 이게 끝이지 기억에서 기억이 기억을 만나다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요 뒤에는 요게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뭐라고요? 동격관형절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요.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공정성, 공평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에서 생략된다. 그래서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나는 결과 등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 판단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공평성이라고 한다.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독립성으로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과 독립성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이게 왜 안 나오지? 해볼게요.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공정성의 두 조건은 동정적 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아까 공평하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평한 것은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정 정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했을 때 가능한 결과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비슷해야지. 결과가 비슷해야죠. 앞면도 비슷하게 나오고 뒷면도 비슷하게 나야지. 만약에 앞면은 막 7번 나와. 10번 던졌는데 근데 뒷면 3개 나와. 그럼 다 이거 하려고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독립성을 얘기할게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 만들어가지고 계속 앞면만 나오게끔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 그거는 독립적, 그쵸? 독립성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 갈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정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부터 그냥 봐야 되겠다.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동전 자체의 무게 행중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커요. 그렇죠? 앞면이 나올 것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한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러면은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한쪽에 몰려있으면 안 되죠. 그쵸? 여기 봤잖아요. 앞면으로 나오는 횟수가 거의 이게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공평하지 않죠? 한쪽이 더 많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맞죠? 맞죠? 다음 여기요. 앞면이 나온 발음 다음에 다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다음에 바로 앞면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세요. 앞면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에 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공평하고 관련된 것은 그죠? 공평하고 관련된 것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여러분 이거 공평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공평하죠. 왜? 횟수가 앞에 나올 횟수와 뒤에 나올 횟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앞 나오고 뒤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공평하다고요. 공평은 해요. 하지만 공평은 하죠. 하지만 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공정하지는 않아요. 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게. 얘 나온 다음에 반드시 뒷면 나오고 얘 나온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더라도 장치가 들어가면 장치랑 관련된 거 뭔데요?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죠.
공평은 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이지 않고요. 그러므로 공정성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쓸까요? 공정은 두 가지가 있다. 공평과 그다음에 독립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장치랑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균등한 어떤 횟수, 그렇죠? 비슷한 횟수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요런 행동을 했을 때 얘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있는 거죠. 요게 있는 거니까 공평은 해요. 공평하지 않다가 틀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던 거. 그다음에 디귿까지 갔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니은하고 디귿은 봤으니까 여러분 여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니은은 안 되죠? 그렇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공평은 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패배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정정리 게임은 독립적이다라고 그랬어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패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것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거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거니까 승리만 할 수 있는 동정적인 게임은 여기요. 여기 패배하지 않을 수 없는 중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승리만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있는이 아니라 없는 거. 그쵸? 이것의 동전전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라고 그랬죠. 승리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립적이다. 맞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독립적이다. 볼 수 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20번도 어려웠습니다. 20번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 내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10번하고 20번의 비문학이 살짝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고요. 문학도 정말 많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국가직 7급 마지막 시험이죠. 국가직 7급에서의 국가직 시험 마지막 시험이어서 좀 많이 쉽게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국가직의 7급은 이제 국어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제나 서울시내는 아직 뭐 어떻게 바뀐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어가 그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9급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시험 보느라고 많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점수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